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증권여행의 주식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이렇게 조금 버티나 했는데 이렇게 쭉 밀리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막판에 살짝 오르긴 했는데 요거는 너무 힘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계만 샀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수급이 그렇게 이렇게 막 들어오진 않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환율을 꼭 체크해 봐야겠죠.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오늘 너무 많이 올랐어요. 원래 1350원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갑자기 막 짜자자자 올라가더니만 1371.5원을 지금 현재 머물러 있고요. 장중 한때 1374.7원까지 올라가신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외국인들이 좀 샀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막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도세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1370원까지 오르자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더 이렇게 넘어진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기사도 함께 보실 텐데, 일단 견고한 미국의 노동시장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러면서 연준이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지금 맞춰지고 있죠. 네, 자이언트 스텝이라 하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것에 대한 것들이 조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지금 또 점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9월에도 금리를 대폭 올리는 강도 높은 긴축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대로 갈지 계속 끊임없이 체크를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파월 등 연준 인사가 연설을 하고요. 유럽 등 금리 인상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석이 또 껴있기 때문에 그 추석 동안에 또 어떻게 될지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레미 시걸이 얘기하기를 미국 연준의 직격탄이라고 얘기하면서 인플레는 완화 중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금리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 분의 어느 정도의 그냥 의견일 뿐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9월 달에 어떻게 또 이 인플레에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하면서 금리를 어떻게 얼마나 올릴지가 또 관건일 것 같고요. 거기다가 시장이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도 우리는 계속 생각을 조금 해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좀 위험한 것이 1달러는 이제 1달러가 7위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앞이라고 하네요. 근데 환율 전쟁에서 버티던 중국 시장, 중국의 위안화가 약간 휘청거린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도 지금 비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위안화나 이런 것들이 계속 환율이 약세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신흥국도 힘들어지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인 거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위안화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원화가 굉장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조금 너무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그 유럽의 싼 부동산들을 막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기침을 하니 독감에 걸린 한국이 이러면서 이런 기사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인플레 둔화의 징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산을 거듭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제조업 같은 경우, 제조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 자체에서 제조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부활시키다, 약간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해서 이 해법을 딱히 제시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약간 뒤통수 엄청 세게 맞았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SOS를 쳤는데도 외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좀 배신감이 느꼈고요. 근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그럼 이거를 할 수 없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또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렇게 좀 강력하게 나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중국한테 차이고 미국한테 차이고 이렇게 계속 중간에서 여기저기 차이고 있는 모습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 중간 선거가 급한 바이든이 대중 고율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네. 원래는 이렇게 낮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원래 인플레가 너무 안 잡혀서, 아, 이제 관세를 좀 낮출까? 중국에 대한 관세를 좀 낮출까?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중간 선거에 뭔가 보여주기식이 필요한 건지, 네, 안 되겠다 싶었는지, 고유 관세 유지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국 기업도 요청으로 유지키로 하기로 했다고 했고요. 11월 중간 선거를 고려해서 강경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항모를 잡는 미국 미사일을 대만으로 보낸대요. 그래서 뭐 바이든이 11억 달러 무기 수출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조금 위험할 수 있죠. 네, 중국이 지금 대만 좀 때려잡네 마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대만에 지금 6번째 무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식의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했죠. 즉각 취소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대만은 약간 이렇게 네, 쿵짝쿵짝쿵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외치면서 대만을 더 압박하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 위협 속에서 8일까지 군사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 헬기 및 전차 등을 동원을 해가지고 네 여기 핀둥 지역서 랭융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군사적인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타이완 인접 중국 샤먼시는 12일까지 드론 비행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거를 하는지가 또 궁금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지난 1일날 네 드론을 격추한 이후에 나온 조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발을 살짝 빼는 모습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뭔가 네 좀 강한 모습을 대만이 보여줬을 때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조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코로나가 퍼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중국의 33개 도시를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봉쇄를 했다고 하고요. 청도시 같은 경우는 봉쇄를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네 또 이렇게 조금 나오면 완전 다 봉쇄해버리 이런 식의 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중국이 조금 네 아무래도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북한도 이제 덩달아 긴장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중국의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서 접경 지역을 이제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는 통제를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네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도 네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이동도 통제하고요. 북중 화물 열차 재개도 늦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도 굉장히 예민하게 네, 반응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스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문제인데 러시아 가스의 지금 G7이 가격 상한제를 적용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러시아가 맞불 작전으로 유럽가스 공급 무기한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가 아마 사상 최고치를 찍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푸틴 작전이 통하나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가스값이 너무 치솟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일, 체코에서 러시아 제재를 반대하는 시기가 있어요. 네.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시작을 했던 말았던 다 필요 없고 일단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된다. 더 이상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 2,000명이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요청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치솟는 가스 요금 때문에 이번 겨울을 어떻게 나게 될지가 또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꽤나 많이 치솟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부 입장에서는 북한한테 이번에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태풍 때문에 만약에 비가 정말 많이 와가지고 니네가 만약에 댐을 방류할 거면 우리한테 사전 통보를 해달라고 재차 공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번에도 네 우리 막 홍수나고 이랬을 때 강남 이런데 홍수나고 그랬을 때 좀 댐 개방할 거면 우리한테 미리 얘기 좀 해줘 라고 얘기했는데 답장이 없더니 그냥 댐 개방해버렸어요. 근데 북한은 우리나라를 좀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무시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놓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역대급 태풍 흰남노가 네,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력 유지한 채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세더라고요. 네, 저도 이게 뭐야 봤는데 막 지금 여기 보이시죠? 파도 치는 제주. 네, 파도 치는 제주고요. 거의 뭐 그 10m 이렇게 된대요. 파도가. 네,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이긴 한데 비도 많이 오고요. 지금 제가 사는 지역도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지역도 웬만하면 다 비가 오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엄청나게 큰 이 보이시죠? 팍팍팍 해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그래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출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랑 잘 얘기를 해보셔야겠지만 뭔가 길을 가실 때거나, 예, 뭐 길 가실거나 하실 때 우산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위험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날라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잘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우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집에 계시는 분들도 창문이나 이런 거 잘 관리하셔가지고 네, 창문 깨지거나 이런 일 없길 바래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었어요. 네, 지금 3만 명대로 내려왔고요. 네, 코로나가 잘 잡히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제주에 걸린 사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네, 그리고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노바백스 허용을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거나, 나는 이걸 좀 맞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네, 맞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약간 하락을 했고요. 0.24% 하락을 했고요. 2403.68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계속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를 그었을 때 이렇게 하락한 추세가 있었는데 이 하락한 추세 뚫지 못하고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여지시고 있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올지 여기를 뚫어 내릴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9월달에 있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코스닥도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1.84% 하락을 했고요. 771.43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하락하는 추세가 조금 네,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뚫지 못하고 다시 또 이렇게 장대 음봉들을 꽂아내고 있는 거 보니까 요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저점 이런 데를 계속 갱신하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쌍바닥 찍으러 내려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까지 쌍바닥 찍으러 내려오면 여기서 더 뚫고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줄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는 뭐 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오늘 종목을 하나를 네, 갖고 있던 종목 스윙이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샀어요. 네, 조금 더 샀습니다. 왜냐면 약간 에너지 관련주는 그래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했는데 근데 뭐 제 평단까지 오지 않더라고요. 네, 여기서 조금 추가 매수 기다렸는데 제 평단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기다려 볼 거고요. 왜냐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요. 그래서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네, 오늘 세 줄을 더 추가를 해서 조금 사봤고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이나 이런 서정기전 이런 애들 지금 오늘 조금 추세가 이제 다 깨져서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자를까 말까 하다 일단 내비뒀는데 내일 상황 보고 그냥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빅텍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종목들 보면 가는 애들만 가고 가다가도 막 내팽개치는 애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네,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장이었고요. 9월달도 그렇게 썩 좋은 장이 아닐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좌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좌가 녹아내리는 건 너무 순식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절을 안 하면 네 계좌가 진짜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손절을 안 했더니 결국엔 나중에 공포에 손절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고요. 아무튼 오늘도 여기서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좌 관리 잘 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방망이에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고생하십시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신 교령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